도파민을 자극하는 게임 속 소총들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게임의 표지를 장식하는 소총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남자라면 군대에서 가장 처음 받는 무기이자 군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무기인 소총은 근대 이후 군대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총과 군인의 관계는 팥과 찐빵의 관계 같아서 하나라도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에서도 군인이 등장할 만하다 싶으면 소총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다른 무기에 비해 지극히 평범하고 투박하지만 그게 또 매력인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게임 속 소총 중에서 한 게임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소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총이라더니 기관총을 들고 왔는데 이러고도 지식 유튜버냐고 의구심도 들고 총기 분류도 못하는 사람인가 싶지만 사실 이 무기는 영어로 랜서 어설트 라이플로 직역하면 랜서 돌격 소총입니다. 발매 당시 충격적인 그래픽과 화끈한 액션으로 단숨에 인기 게임이 된 기어즈 오브 워 성공의 1등 공신을 꼽으라면 단연코 랜서 기관총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총검 대신 전기톱을 장착했다는 거죠. 테토남을 미치게 하는 랜서 기관총은 전기톱만으로도 적을 썰기 충분할 텐데 장탄수도 돌격소총답지 않게 60발이나 돼서 기관총으로 번역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현실로 갖고 와보면 마치 경기관총에 전기톱을 단 여간 기압이 아닌 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랜서 기관총은 간판 무기다운 화력을 안타깝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기어즈 오브 워를 플레이하면 60발이라는 장탄수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해 답답한 나머지 전기톱으로 적을 썰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랜서 기관총의 구경은 설정돼 있지 않은데 만약 여기서 랜서 기관총의 구경이 현실의 소구경 돌격소총과 비슷하다면 화력 부족이 이해되는데요. 현실의 소구경 돌격소총도 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서 미군은 아예 분대마다 지정사수 소총을 배치하고 구경을 키운 M7을 도입해 부족한 화력을 보완했죠. 만약 랜서 기관총 같이 전기톱 달린 돌격소총이 현실에도 있었다면 아마 군인들 손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철퇴 같은 볼터는 소총보단 중화기에 가까운 총으로 무려 75구경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구경을 자랑합니다. 암울한 암흑에 휩싸인 머나먼 미래, 오직 전쟁만이 있을 뿐. 워해머 4만은 1987년 미니어처 게임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넓힌 유서 깊은 프랜차이즈로 방대한 세계관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대한 세계관이어도 주역은 필요한 법이라 기압찬 우주의 병 아스타르테스를 주역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우주의 병은 일반인보다 훨씬 센 슈퍼솔저라 레이저 같은 소심한 무기를 뿅뿅 쏘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볼터로 적을 화끈하게 날려버리죠. 이 볼터가 어떤 총이냐고 하면 현실의 자이로젯과 로켓 보조탄을 참고한 소총인지 중화기인지 싶은 총입니다. 자이로젯과 로켓 보조탄은 쉽게 말해 로켓을 넣어 사거리를 늘린 탄환으로 그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구조가 복잡해져서 비싼 데다가 근거리 위력과 명중률 모두 형편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빠르게 사라졌지만 워해머 4만은 아주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앞서 말한 단점을 해결하고 대량 생산까지 이뤄냈는데요. 그래서 볼터는 대구경에서 나오는 위력으로 적을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내는 데다 로켓으로 사거리까지 늘려서 실탄 화기의 장점을 극대화했죠. 만약 현실에 볼터 같은 총이 나오면 우주해병 같은 슈퍼솔저는 없어서 전용 사수를 두거나 공용 화기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워해머 4만 세계관에서도 볼터를 소총처럼 쓰는 건 우주해병들이지 일반 병들은 대개 거치해서 운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먼 미래에도 여전히 저 무거운 쇳덩이를 짊어지고 다니다니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네요. 현실의 FNF-2000을 빼다 박은 이 돌격소총은 7.62-51mm 탄이 60발이나 들어가면서 반동은 기관단총 수준인 획기적인 총입니다. 2001년 출시된 헤일로는 처음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유서 깊은 FPS 게임 시리즈인데요. 26세기라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인류와 외계인과의 전쟁 속에서 헤일로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이런 헤일로의 개발사를 다룬 아트 오브 헤일로에 따르면 SF적인 동시에 현대적인 총기를 디자인해보니 FNF
FNF2000과 너무 닮아 있어서 실제로 참고하진 않았지만 베꼈다고 욕먹을까봐 많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FNF2000의 구경은 7.62mm가 아닌 5.56mm로 장탄수는 20발에서 30발에 발사 속도는 분당 850발인데요. 반면 헤일로의 MA 어설트 라이플은 편마다 다르긴 하지만 장탄수는 32발에서 60발에 발사 속도는 분당 750에서 900발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26세기라는 먼 미래가 배경인데도 여전히 7.62-51mm 탄을 쓴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21세기에도 모신나강처럼 100년 넘게 현역인 총과 탄환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600년은 좀 오바인데요. 심지어 7.62-51mm 탄은 적용용으로도 338 라프와 매그넘에 밀리고 반동을 잡기 어렵고 무거운 탓에 제식 소총에도 잘 쓰이지 않고 있죠. 다만 MA 어설트 라이플은 현실의 돌격 소총과 달리 사격 통제 장치가 내장된 덕에 헬멧과 연동해서 조준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미래적입니다. 거기에 탄두는 우리가 아는 강철이 아니라 우주전함의 장갑과 같은 재질로 만든 엄청난 관통력을 자랑하는 물건인데요. 이 두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켜 외계인도 때려잡는 막강한 총으로 거듭났죠. 다만 600년이란 시간에도 7.62-51mm 탄을 그대로 쓰는 건 인류를 얕본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600년 동안 기술이 엄청 느리게 발전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레일건 정도는 써야 하지 않나 싶네요. 펄스 라이플은 10mm 철갑 고폭탄 99발과 30mm 유탄 4발이 들어가는 정말 미래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돌격 소총입니다. 에이리언 시리즈는 영화를 시작으로 큰 인기를 얻어 그 영역을 넓힌 유서 깊은 프랜차이즈인데요. 특히 영화 에이리언2에서 해병들이 에이리언과 사투를 벌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최근까지도 게임으로 출시되고 있죠. 펄스 라이플이 현실의 돌격 소총과 다른 점은 공이가 아닌 전기 펄스로 격발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펄스 라이플의 10mm 철갑 고폭탄은 현실에서는 HNK G11에서나 쓰인 무탄피탄이라 아무리 쏴도 탄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에도 공이가 아닌 전기 펄스로 격발하는 무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체인건입니다. 체인건이라 하면 확 와닿지 않겠지만 M2 브래들리나 HA-64 아파치의 기관포가 대표적인 체인건이죠. 체인건은 전기 모터로 탄을 공급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불발탄이 있어도 그냥 배출되고 신뢰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약 10만 발을 쏘는 동안 단 한 번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였죠. 만약 현실에서 펄스 라이플 같은 총이 나오면 배터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체인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서 탄 걸림이 없다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10mm 철갑 고폭탄은 돌격 소총으로서는 과잉 화력이라 잘못하면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겠는데요. 에이리언을 사냥할 게 아닌 이상 위력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스 라이플은 이름 그대로 탄환을 전자기력으로 가속해서 위력을 높인 아주 미래지향적인 총입니다. 이제는 민속놀이의 경지에 이른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와 가장 닮은 테란의 기본 유닛 마린이 들고 있는 총이 바로 가우스 라이플인데요. 1편과 2편의 가우스 라이플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탄환을 전자기력으로 가속하는 일종의 레일건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전자기력으로 가속하려면 장약 외에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우스 라이플에는 설정상 축전지가 들어있고 해병이 착용하는 전투복에는 상온 핵융합 카트리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라이플은 수백 수천 발을 무리 없이 쏠 수 있는 건데요.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레일건이 사람이 들고 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기에는 그만큼 작고 강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죠. 만약 사람이 들고 쏠 수 있는 레일건이 나오면 그 위력을 살려 사람이고 차량이고 날려버리는 대물 저격소총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이지만 묘하게 현실적인 게임 속 소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